살아있는 병원이다. 자연이 제공하는 숲속의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온몸의 면역 시스템이 되살아난다. 부작용도 없다. 다카라이 치코 34살. 건강해 보이는 이 여인은 무슨 연유로 강원도 깊은 산속을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일까? 계곡 바위 위에 걸터앉으면 코가 뚫리고 마음이 터진다. 맨발이면 그 상쾌함이 배로 늘어난다는 이치코 씨의 싱싱한 자연주의. 그녀가 이토록 자연 속에 파묻히려 하는 사연이 있다. だいたい2年前ぐらいから始めて、ですごい冷え性で 2000년 10월 다카라 이치코 씨는 오키나와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다. 이치코 씨는 일본의 병원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가서 자연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그만저만 별 차도가 없자 누군가의 소개로 한국에 온 것이다. 그리고 맨발과 산속에서 자는 것만으로 생기를 되찾게 됐다고 한다. When I was sleeping inside a house, I was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air. Sleep outside, I don't have no pain at all. But if I sleep inside a house, next morning, I have pain all over my body. So 소나무 숲속에서 흰 담요를 둘러싸고 무슨 괴이한 짓인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돌을 닦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눈에 낯선 저 풍경은 공기로 목욕을 하면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다. 저 양반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을 법한데. 2001년 1월 남들이 신년 새 출발로 들떠 있을 때 손재현 씨는 부인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어쩌면 마지막 안식처가 될지도 모를 산속으로 들어섰다.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요. 이게 정상적인 별을 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급성 전립선염, 만성 대장염, 중이염,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장염. 스스로를 질병의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던 손 씨는 오로지 찬물에 목욕하고 자신의 맨살을 순순히 자연에 내맡기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소생의 기분을 맛보게 됐다. 갈비뼈가 앙상하던 손재현 씨. 자연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손재현 씨는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다. 오로지 자연 속에 그를 내맡기고 자연의 은밀한 소리와 신비한 입김을 받으며 폐에 닭이 소생하듯 건강한 신체를 갖추게 됐다고 한다. 바람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お肉は
酸性ですからね。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肝臓疾患になったり、そういう生活習慣病が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센티미터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돼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電子が活性酸素を消去するわけですね。 내추럴 킬러. 호리구치 박사는 간단한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음이온이 세포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がん細胞を攻撃する。 그러면 음이온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사람 필립 레나르트 박사는 그 음이온이 폭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맹렬하게 떨어지던 물방울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고 조금 무거운 양이온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반면 음이온은 주변 일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음이온은 이 작은 물보라에서 탄생하여 따사로운 봄날 오전 산들바람이 부을 때 자신의 전성시대를 구가한다. 겨울을 제외한 계절, 우리가 계곡에서 휴식을 취할 때 유난히 안정되고 상쾌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식물성 휘발 물질인 피톤치드와 함께 이 음이온이 기능하기 때문인데 1立方센티미터당 56,000개면 엄청난 수치다. 아마추어 발명가인 김철기 씨는 환기 상태가 지극히 열악한 지하 사무실에서 일한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도 한 줄기 없는 공간. 김 씨는 인공적으로라도 쾌적한 상태를 조성하려고 음이온 전등을 개발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화분의 식물들 잎이 반질반질해지고 어떤 줄기에서는 갑자기 꽃망울이 피어오르는 등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철기 씨는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내다버린 화분을 주워다가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한두 달이면 다 죽어가던 나무에서 왕성하게 잎이 돋아나 친구들도 신기해하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이온 전등이 식물의 생장에 틀림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내친 김에 폐에게 닭 2마리를 구해다가 길러보기 시작했다. 식물에게 좋으면 동물에게도 틀림없이 도움이 되리라.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폐에게 닭은 자연 상태에서 키우는 것처럼 무럭무럭 잘 자랐다. 이번에는 16마리의 쥐에 암세포 0.1cc를 접종한 후 8마리는 일반 전구 아래, 8마리는 음이온 실험 전구 아래에서 관찰해 보았다. 일반 전구에서 실험한 쥐는 평균 17.72를 생존했고 음이온 실험용 전구에서는 평균 20.52를 생존했다. 음이온 실험용 전구로 실험한 쥐의 생존율이 37.55%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의 수도 서울을 음이온이란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일반적으로 오후가 되면 음이온이 감소하고 양이온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밤거리 서울 시내의 음이온은 감소한 정도가 아니라 한 개도 검출되지 않는다. 그럼 한낮에 여의도는 어떤 상황일까?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어 놓았고 한강이 가까우니까 서울 시내 밤거리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음이온 제로. 같은 여의도라도 숲속에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나무에서도 풀밭에서도 음이온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1입방 센티미터당 500개 전후. 음이온 400여개는 양호한 수치인가? 400개면 일반 그 도심의 환경 수준보다는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나르트 박사가 음이온은 흑포 주변에 많다고 했는데 도심의 분수 주변에서도 많이 존재하는지 궁금했다. 무려 6,240개. 이렇게 발생한 음이온은 도심 상공을 떠돌아다니며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 연기, 나쁜 세균들을 청소해버린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는 음이온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최신식 빌딩일수록 더 밀폐돼 있고 실내에 앉아서 일하는 시간도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짐을 싸들고 산으로 시골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호리구찌 박사의 충고를 들어보자. 自然の中にですね、毎日自然の中で毎日過ごしますと、病気にはなりません。健康と長寿はもう十分望めるわけですね。ところがやっぱり森はなかなか行けません。我々みたいに町におりますとですね、環境汚染されてますから、どうしても体がやはりこう環境に汚染されまして、酸化酸性が強くなっ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家の中におりますときはやはりこのマイナスイオンの治療ですね。 서울 환경운동연합은 예전에 비해 형편이 많이 좋아졌다. 자신들이 일하는 실내 공간의 환경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으로 들어서면 햇볕이 잘 드는 넓은 공간이 있고 나무를 꽤 많이 심어 놓았다. 음이온 측정을 해보니 1140개. 400개 이상이면 쾌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00개 안팎을 넘나드는 음이온 수치는 대단한 것이다. 음이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호리구찌 박사가 집안에서 음이온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같은 공간이라도 바람이 잘 통하고 식물들이 살아있는 곳과 맨 구석 컴퓨터에 둘러싸인 곳과는 천지 차이다. 이런 곳에서는 전혀 음이온을 발견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곳에 의자를 놓고 일을 할 것인가? 당연히 햇볕 잘 들고 바람 통하고 싱그러운 잎사귀들이 살랑거리는 창가에 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폐부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폐암 환자 김민함 씨는 맑은 공기를 찾아서 왔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비파이프를 쪄서 그 김을 들이마신다. 실내 인테리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남자들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가 실내에 자욱하게 깔린 곳에서 페인트며 접착제가 뿜어대는 유해가스. 이런 것들이 김민함 씨의 폐를 망쳐놓았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그때가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재발해서 수술했을 때 뭐 길면 6개월 정도 산다. 김민함 씨의 폐는 한쪽밖에 남아있지 않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 폐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암세포는 왼쪽 폐까지 침범해 있다. 전체를 다 드러냈습니다. 오른쪽 폐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암세포는 고맙게도 저주의 행진을 멈춘 상태이고 김미남 씨는 퇴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수폐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산소뿐만 아니라 음이온이 많이 방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그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음이온이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하는 도시. 한국 인구의 87%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황량하고 먼지투성이인 채로 방치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도시를 숨쉬게 하자. 동네마다 공원을 만들고 피톤치드와 음이온이 물씬거리도록 하자. 도시 한복판에서도 자연 치유력을 느껴보자.